3am I couldn't fall asleep again. Been overthinking all the little things I've said. I'm sleep deprived almost every night, and I wish that I wouldn't think instead.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쉬는 동안 매일 했던 데일리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딱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 하기 좋은 깔끔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음영 들어갈 땐 들어가 있고 뭔가 촉촉할 땐 촉촉한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제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눈치채셨나요? 꽤나 큰 변화가 있었는데 눈치채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최근 나온 핫한 신상들로 한 메이크업인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뮤지코입니다.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고 있어요. 혹시 제 영상이 그리우셨나요? 제가 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인스타그램에는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오래 쉴 것 같지 않아서 거창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잠깐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쉬고 왔는데 막 크게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두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되게 6개월 넘게 있었거든요. 몇 번은 제가 저희 편집자님한테 눈알이 너무 빠질 것 같아서 오늘 일을 못 할 것 같다, 오늘 휴무를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아픈 줄 알았어요. 제가 꾀병 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병명이 있었어요. 요거 이츠스킨 감초줄렌 이펙터 샘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 디스크도 있어서 목 디스크 때문일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건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일이 너무 많이 있을 때여서 내가 일 때문에 지금 좀 힘든가 보다,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뭔가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일로 인한 스트레스성 두통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넘겼다가 갑자기 독감처럼 심한 감기가 걸린 거예요. 크림은 웰라주 새로 나온 블루백 크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단단한 크림인데 피부에 바르면은 되게 수분이 터지듯이 되게 촉촉하게 발려서 수분크림 같은 보습크림 같은 수분크림? 그런 느낌이에요. 병명은 결국에는 부비동염이었어요. 갑자기 막 코가 엄청 막히고 목이 너무 아프고 말이 안 나오고 계속 기침이 나오고 이래서 코로나인가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병원을 이비인후과를 선택해서 갔는데 그러길 진짜 잘한 게 거기서 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염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거 주무시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염증이 코로 나왔으면 제가 눈치를 챘을 텐데 염증이 코로 안 나오고 계속 여기에만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그동안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머리가 아팠던 거죠. 이게 아마 6개월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이전에 크게 감기를 앓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코로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아프면서도 나 코로나 다시 걸린 것 같아, 그때 코로나의 느낌 그대로야 라고 생각했던 걸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왔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저의 내피셜이지만. 그래서 혹시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계속 건강 체크하시고요. 저처럼 크게 키워서 막 몇 주 골골거리지 마시고 병원 꼭 가세요. 지금도 좀 피곤하거나 하면 콧물 줄줄 상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말도 잘하고. 더샘에서 이번에 나온 이 트리플 팟 컨실러를 구매를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침 데이지크에서도 이런 컨실러 팔레트가 나왔거든요. 제가 두 개 다 사용을 해본 결과 데이지크도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데이지크는 제 피부에 너무 밝은 편이어서 저한테는 더샘이 더 잘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샘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데이지크는 다음 영상에서 쓸게요. 더샘 팟 컨실러가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요거는 코렉트 베이지예요. 이런 코렉팅 컬러들이 있는데 요 살짝 살몬 컬러, 요 컬러가 또 다크서클 가리기에는 아주 괜찮아서 요 컬러로 써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더샘이 데이지크보다 조금 더 크리미해서 잘 펴발려요. 데이지크가 그만큼 좀 밀착력이 있겠지만 좀 초보자가 이렇게 편하게 펴바르기 좋은 거는 더샘인 것 같긴 해요. 데이지크는 사용하기 전에 살짝 녹여서 사용해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체온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녹여주시면 더 크리미하게 발릴 거예요. 근데 그때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갑상선이 좀 커 보인다고 검사하러 가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부쩍 많이 피곤하고 좀 제가 많이 우울해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갑상선 때문이 아닐까 하고 바로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만성 갑상선염이 또 있었어요. 요거 약간 초록색 컬러로 이런 붉은기들 한번 코렉팅 해줄게요. 여기 빨간 부분들을 살짝 코렉팅을 해줄게요.
뭐 만성 갑상선염이라 그래서 막 뭐 호르몬 수치가 크게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저하증이랑 정상이랑 그 경계에 있다고 하셔서 추적 검사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근데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쵸? 아무튼 갑상선은 크게 문제는 없고 이 부비동염 염증이 이렇게 목까지 내려와서 폐로 내려가기 직전이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목 감기, 코 감기, 막 열나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그때 그냥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일정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이 컨실러만 했는데도 얼굴이 되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2호 컨투어 베이지를 써볼게요. 이 2호 컬러는 이렇게 좀 밝혀주는 밝은 컨실러, 커버하는 컨실러, 컨투어링용 어두운 쉐딩 컨실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걸로 또 한번 조각을 해봐야겠네요. 이걸로 이렇게 앞볼 살짝 밝혀줄 거고 제가 여기가 좀 어둡거든요? 이가 쪽 살짝 이렇게 밝혀주고 이마도 한번 밝혀줄까요? 그리고 오늘 쓸 쿠션 퍼프로 또들또들 해줍니다. 퍼프에 약간 쿠션이 남아있었나봐요. 아주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쉬는 동안 다행히 막 엄청 많은 신상이 나오진 않아서 밀린 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열일해서 그동안 못한 리뷰들도 좀 올리고 쉬는 동안에 그냥 또 허투루 쉬진 않았어요. 새로운 영상 기획도 좀 고민을 하고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을 할까 정리를 하면서 쉬었는데 나름 알차게 보냈습니다. 병원도 순회를 좀 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밈을 올렸을 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클리오 쿠션 사용감이더라고요. 이거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메쉬 글로우 쿠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4호 진저 컬러고 기존 검정색 쿠션 대비 4호가 조금 더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차분한 23호 정도의 컬러감이거든요. 이런 느낌? 메쉬망 쿠션이어서 진짜 얇게 발리고 요즘 나온 다른 메쉬 쿠션들보다는 커버력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얇은 것보다 어느 정도 커버력 있게 올라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쿠션인데 이름이 메쉬 글로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글로우는 아니에요. 딱 요 정도. 진짜 용광이죠. 그렇다고 매트는 아닌데 완전 글로우도 아니에요. 세미 글로우에서 약간 세미 매트 그 사이? 그래서 글로우한 그런 촉촉광을 상상하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저처럼 매트를 좋아하는 건성인데 겨울에 매트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지성분들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너무 매트한 거는 오히려 자꾸 각질이 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발라보시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때 막 엄청 아플 때 얘가 출시가 됐었는데 피부가 말도 아니었거든요. 각질 다 들뜨고 뭘 발라도 다 뱉어내는데 그때 발라도 되게 피부가 잘 먹었던 쿠션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촉촉한 거 바르면 피부에 뭐가 많이 나는데 이거 봐요. 지금 이마도 얼마 전까지 깨끗했다가 얼마 전에 새로운 쿠션이랑 선크림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얘는 완전 그런 촉촉 쿠션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부에 뭐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커버력 되게 괜찮고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는 컨투어 컬러로 한번 컨투어링 해볼게요. 저는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그냥 쉐딩 쓰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감?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이렇게 크리미한 컨실러로 한 번 잡아놓고 위에 파우더 타입 쉐딩으로 한 번 더 눌러주면 쉐딩 지속력이 엄청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리고 저는 쉐딩할 때 여기를 일자로 이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이 코 벽에 그림자를 살짝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그리고 사용했던 쿠션 퍼프로 잘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줍시다. 그리고 이 퍼프가 기존 검정색 퍼프랑 좀 다르게 모양이 이렇게 더 물방울처럼 됐어요. 클리오 검정색 쿠션은 이 가운데가 이렇게 쏙 파여진 모양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물방울로 위에 톡 튀어오른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저는 훨씬 더 편했어요. 이전 쿠션 모양은 굳이 이렇게 생겨야 하나 느낌이었는데 얘는 확실히 편해요. 이렇게 코끝에 블렌딩 하기에도 되게 괜찮죠. 그래서 이 쿠션 퍼프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 잠깐만 이렇게 하고 봐봐 아까 밝은 컨실러 있잖아요. 얘로 콧대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아도 콧대가 살아나겠죠? 근데 이거 너무 위에까지 올리면 코가 길어지니까 여기만 합시다.
요거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저처럼 살짝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더샘을 더 추천을 드리고, 혹시 내가 13호, 17호 요 정도로 밝은 피부톤이다 하시면은 데이지크가 밝아서 그걸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턱 한번 이렇게 밝혀주고, 여기 어두운 쉐이딩 컨실러로 이렇게 어둡게 코 밑도. 제가 요거 더샘 거는 컬러 코렉팅이랑 커버하는 것만 일단 사용해봤었는데 이렇게 컨투어링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 트러블 자국들이 있었는데 이 클리어 쿠션 자체가 커버력이 꽤 괜찮아서 얘로도 충분히 다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굳이 컨실러를 더 꼼꼼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면 여기 이런 친구들? 이 정도만 해도 그쵸? 자연스럽죠? 오늘 메이크업 되게 가볍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더샘은 오늘 날씨 진짜 추운데도 크리미하게 발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형 진짜 마음에 들고 갈라지거나 이런 느낌도 없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컨투어링 해준 거 그래도 한 번 더 파우더 타입 쉐딩으로 눌러줄게요. 어두운 컬러 안 쓰고 좀 밝은 컬러 위주로 해서 좀 넓게 고정시켜준다는 느낌으로만 자연스럽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피카소 201번 브러쉬인데요. 그냥 코 쉐딩 빠르게 이렇게 눌러주기 되게 괜찮아요. 근데 붓이 조금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서 끈 날을 이용해서 잘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한번 이렇게 살짝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맹 33번 브러쉬로 턱 쉐딩.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에 턱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맞고는 있었는데 이 턱보톡스가 부작용이 볼페인이 있어요. 볼페인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놔주시는 곳들이 많은데 제가 이를 진짜 많이 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피곤하면 진짜 더 심하게 갈아요. 남편이 저한테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저만 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심하게 이를 간다고 해서 안 되겠다, 좀 세게 맞으러 가야겠다 해서 제대로 맞으러 갔습니다. 치과 가서 맞으면 좀 제대로 놔주시거든요. 대신에 치과에서 맞으면은 좀 미적으로 놔준다기보단 기능적인 느낌으로 보톡스를 놔주시니까 제가 맞아본 곳 중에서 보톡스가 제일 효과가 좋았던 피부과에 가서 맞았습니다. 이러면 또 많이 물어보시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를 가다가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진짜 너무 비싸요. 제가 요 사각턱 보톡스랑 자갈턱 보톡스 맞는데 거의 60만 원대였거든요. 보톡스가 보통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어디서 맞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의료법 때문에도 알려드릴 수가 없고, 알려드려도 이게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알려드리기 죄송해요. 요거 쉐딩 컬러 묻혀서 애교살 좀 만들어줄게요. 근데 저한테는 거기만큼 볼페임 없이 확실하게 이 턱 근육을 잡아주는 데가 없어서 거기로 가곤 합니다. 진짜 웃긴 게 이렇게 턱보톡스 맞고 나면은 제가 이를 갈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턱에 근육이 없으니까 가려고 하다가도 못 갈고 그만둔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턱보톡스 맞는 게 제 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쉐딩 제일 어두운 컬러 이렇게 묻혀서 눈썹 채워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눈썹을 또렷하게 그리기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면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좀 많이 바르고 다녔어요. 제가 아마 염색을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쉬기 전에보다 염색 컬러가 많이 빠진 것 같긴 하죠, 여러분. 근데 또 펌을 할까? 펌 사진을 엄청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도 화장품을 계속 이것저것 질렀는데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4호 뮤트를 아는 느낌, 요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번에 기상청 컬렉션으로 4가지 팔레트가 나왔는데 딱 팔레트 4가지 열어보자마자 이게 제일 내 취향이다 하고 꺼냈는데 묘하게 이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페리페라 팔레트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누드브루. 제가 최근에도 꺼내서 쓰면서 되게 자주 썼던 팔레트거든요. 근데 요거 뭉을 올렸더니 구독자님께서 같은 팔레트래요. 요게 요걸로 새로 나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묘하게 제형이 좀 더 좋아졌고요. 컬러도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주 묘하게 조금 더 핑크 느낌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크게 핑키쉬해진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뭔가 뮤트 핑크? 뮤트 모브? 그런 느낌으로 살짝 더 구성이 된 느낌이고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대신에 아주 컴팩트해졌어요. 이 섀도우 컬러를 그렇게 막 딥하게 음영을 쌓진 않을 거고요. 오늘 메이크업 간단히 한다고 했잖아요. 이 베이스 컬러 일단 가볍게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저 이전에 누디브루의 틴트랑 팔레트 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면서 사용했거든요. 그때쯤에 이런 뮤트한 컬러들이 막 대세가 되기 전에 좀 초반에 나왔던 컬러감이었는데 그때부터 아 내가 이런 뮤트한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했었죠? 근데 어쩐지 이 팔레트를 보자마자 제 심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근데 같은 팔레트였어요. 여기는 약간 뮤트한 말린 장미색 이렇게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오늘 좀 말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안 된 할 말들이어서 좀 횡설수설했지만 그냥 제 신났나 보다 받아들여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음영만 좀 넣어줄게요. 근데 이 팔레트는 진짜 좀 아쉬운 게 이 어두운 컬러가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라인 풀어줄 컬러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 하지만 이 컬러 구성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다. 저는 이거 쓸 때 제가 만든 클리오 섀도우 갤러리에 있는 어두운 고동색 가져와서 라인 풀어줍니다. 고동색 쓸 거예요. 진한 메이크업 하거나 좀 쿨한 거 할 때는 이 아래 거 쓰고요. 이런 좀 웜한 느낌? 혹은 살짝 연한 느낌 할 때는 얘만 써도 충분하더라고. 살짝 이렇게 톡톡 눌러서 라인감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앞쪽도 살짝만 이렇게 당겨서. 요즘 메이크업을 좀 가볍게 하고 다녀서 그렇게 음영을 딥하게 안 넣고 다녔거든요. 저는 이런 콱 눌린 넓적한 친구들이 좋아요. 이게 딱 이렇게 섀도우 묻혀서 라인 느낌으로 음영 또렷하게 넣어주기 진짜 편하거든요. 빨리 할 수 있고 그냥 콕콕 찍어만 줘도 이렇게 라인이 생기죠? 앞으로 좀 당겨서 이 음영 그대로 이어줍니다. 그럼 짠! 짠 했는데 여기가 훨씬 올라갔어. 당황하지 않고. 요거는 섀도우기 때문에 수정도 훨씬 편해요. 그래서 살짝 손으로 쓴 다음에 살짝 내려서 이런 조금 비슷해졌죠? 눈매가 워낙 다르게 생겨가지고 양쪽이 차라리 얘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게 더 맞추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붓펜 라이너로 한번 라인을 또렷하게 따줄 건데 이거 에뛰드 생얼 라이너 2호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 컬러 쓸게요. 이거 그때 희소님이 추천해주신 희소님의 에뛰드 꿀템이었는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섀도우로 부드럽게 라인 따준 거 위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지속력도 엄청 좋아지고 그 섀도우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은 안 없어지고 딱 좋아요. 그래서 섀도우로 라인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추천, 완전 추천. 아, 또 여기가 더 올라갔네? 제가 또 다이소에서 왕꿀템을 사왔거든요?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메이크업 수정 스틱이에요. 되게 얇죠? 이걸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싹 라인 교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스카라 묻은 거 살짝 저걸로 밀어서 닦아내도 좋고요. 아주 꽤나 유용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여기 있는 어두운 컬러 묻혀서 위에만 한 겹 살짝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음영 처리 한번 해줄게요. 이거 하고 안 하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언더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라이너 피넛 베이지 컬러로 발라줄 거예요. 삼각존은 이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자를 이어줄게요. 이거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르고 있나 싶지만 이렇게 그림자가 은은하게 생겨있어요. 삼각존 티 안 나게 음영 넣고 싶은 분들한테 아주 추천하는 컬러. 이거 그냥 언더에 써도 돼요. 언더에 써도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애교살에는 삐아 요거 라스트 파우더 펜슬 복숭아 우유. 얘는 아예 애교살 밝히는 용으로 나온 색인데 이렇게 밝혀주면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것도 21호까지는 이렇게 밝혀지겠지만 좀 밝은 피부톤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딱 이렇게 파사하게 밝혀져요. 그리고 바로 속눈썹. 제가 쉬는 동안 또 가닥 속눈썹을 엄청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떠먹 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빠르게 지나갈게요. 떠먹 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무쌍은 뷰러부터 단디 해줘야 된다고요. 뷰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뿌리를 아주 그냥 계속 콱콱콱콱 찝는데 혹시 뷰러가 좀 안 좋은 뷰러거나 고무를 너무 오랫동안 교체 안 하고 사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콱 집었을 때 속눈썹이 잘리거나 뽑힐 수 있어요. 뷰러 고무 리필 안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꼭 한번 리필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찝혀있죠?
이렇게 빠르게 1차로 섹션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섬세한 작업을 합니다. 짠! 완전 많이 늘었죠? 잘하죠 이제? 언더는 가운데 쪽만 좀 쫑쫑쫑쫑 가닥가닥 뭉쳐줬습니다. 점막을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막을 안 채우는 게 조금 더 눈이 안 답답해 보인다고 느껴서 저는 안 채울게요. 이렇게 양쪽 다 마스카라 해줬고요. 마스카라는 이거 컬픽스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이 가닥 속눈썹 할 때 컬픽스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럼 아이 메이크업은 깔끔하게 끝! 이제 치크랑 립만 바르면 끝나거든요? 입술 한번 눌러주고 이거 에스쁘아 포지 컬러를 진짜 잘 바르고 다녀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외곽 부분에 발라줍니다. 안쪽까지는 안 바를 거예요. 오버립 하면서 립 라인 커버하면서 외곽 라인 위주로 바르고 언더를 조금 더 내려요. 입술 면적이 커지죠? 제가 요즘에 완전 푹 빠진 건데 이거 어뮤즈에서 곧 출시되는 틴트예요. 어뮤즈 젤핏 틴트고 이거는 1호 복숭아 젤리 컬러입니다. 이 컬러 말고 이 컬러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5호 오트 무화과. 이거 광고 때문에 테스트하는 제품인데 요즘에 진짜 너무 잘 써서 거의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이거 치크로도 같이 발랐는데 이거 바를 때마다 다들 무슨 립 발랐는지 물어봐 주셔가지고 스토리에서 제가 이거 알려드릴 수 없다 했는데 이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거 1월 30일에 출시됩니다. 제가 1호 복숭아 젤리 컬러를 바를 건데 이렇게 외곽 부분에는 베이스 컬러 바르고 안쪽은 그냥 남겨놨잖아요. 발라주시면 얘가 조금 더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이 뽀얀 느낌이 약간 투명해져요. 이렇게 바르고 조금 지나면은 살짝 투명해지죠. 이 컬러 자체는 되게 맑고 라이트한 컬러인데 제 입술색이 약간 진하잖아요. 근데 안쪽을 커버하지 않고 바르니까 안쪽에서는 살짝 진하게 올라오고 바깥쪽은 포지 컬러랑 섞여서 살짝 더 밝은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컬러를 치크로 엄청 잘 썼거든요. 예쁘죠? 피부 표현도 약간 자연스러운 윤광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틴트로 치크를 해도 피부 표현이랑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조금 더 얹어줘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자연스러운 혈색이 좋아서 조금 더 얹을까? 고민되네. 이 정도로만 해요. 그리고 요 웨이크메이크 픽서 팩트로 딱 요 안 예쁜 광만 잡아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이크업은 많이 안 진하게 그냥 데일리하게 할 거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서 끝낼게요. 하이라이터도 아까 그냥 그 컨실러로만 만족하도록 해요, 우리. 이제 점만 찍어주면 끝. 뭔가 아쉬운 게 있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은 자꾸 뭔가 아쉬운 게 생기는 이 기분. 이거 밝혀주는 거 눈 앞머리만 살짝 밝혀줄게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 삐아 아이라이너 아몬드 베이지 컬러인데 얘로 삼각존만 살짝 더 음영 줘서 터줄게요. 아까 것보다 얘가 조금 더 어둡거든요. 이게 가루로 터진 느낌으로 이렇게 끝! 오늘 메이크업은 뭐 특별할 거 없이 제가 최근에 좀 데일리하게 많이 했던 메이크업 그리고 스토리에 올렸을 때 반응이 좋았던 메이크업을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잔머리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이거 다운 왁스로 잔머리 좀 살짝 눌러줄게요. 제가 쉬는 동안 신상으로 맨날 하고 다녔던 이 데일리 메이크업 끝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하이라이터 안 쓰고 컨실러로 하이라이팅 작업해준 거? 이게 생각보다 이 앞볼도 되게 빵글빵글해 보이고 콧대도 살아나고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스카라 하는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마스카라만으로 이렇게 가닥가닥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그냥 마스카라 하는 것보다 컬링 지속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해주고 다녔습니다.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촉촉한 틴트 바르고 이걸로 그대로 치크까지 바르는 거 맨날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끝! 간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메이크업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아직 할 말 요만큼 더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겟레디 때 또 털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쉬는 동안 그리워해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8 a.m. I couldn't fall asleep again. Been overthinking all the little things I've said. I'm sleep deprived almost every night, and I wish that I wouldn't think instead.